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클레마티스는 저희 처인 원예종묘의 가장 핵심 상품이기도 하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도 그만큼 많은 식물인데요. 클레마티스라고 하면 이제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아리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근데 의아리와 클레마티스가 같은 클레마티스긴 하지만 기존에 말하는 의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아주 작고 그늘에서 좀 더 잘 자라는 토종 의아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학명도 클레마티스 하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레마티스 자체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원예용으로 대부분 쓰이는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하얀 꽃에 홑꽃이 큰 꽃 의아리라던가 아니면 클레마티스 그랜디플로라라고 하는 종에서 계속 개량을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P11, 그러니까 화분의 직경이 한 11cm 정도 되는 포트에 새순을 받은 클레마티스 개체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개체 안에서도 꽃대가 제법 많아요. 꽃대가 한 3개 정도 되죠. 이게 클레마티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작은 개체에서도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를 물고 있죠. 지금이 10월인데 마찬가지로 봄에도 폈다가 또 잘라주면 여름에도 폈다가 가을에도 폈다가를 반복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계성을 지니고 있는 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중 1년의 정원에서 꽃을 연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외성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야생화나 관목처럼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아치를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펜스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쓰임새가 아주 많은, 그리고 품종도 워낙 많아서 꽃의 모양, 꽃의 크기, 전체적인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권할 만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게 14cm짜리 화분이에요. 14cm짜리 화분인데 이 식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3개월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2-3개월이 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로즈업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이쪽 보시면 꽃알이 10개도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바로 꽃을 많이 볼 게 아니라면 큰 거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 작은 걸로도 충분히 이렇게까지 키우는데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레마티스를 고를 때, 품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가장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건 이제 카트마니조라는 품종입니다. 다른 클레마티스는 월동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카트마니조라는 클레마티스는 흰꽃이고 또 상록의아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 밑에 남부지방에서만 월동이 가능해요. 영하 한 10도에서 영하 12도 정도를 한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화분재배, 실내에서 화분재배를 하실 게 아니라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남부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카트마니조를 키우시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개화량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중부권이나 북부권에서 누릴 수 없는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클레마티스들은 5월에서 6월 아니면 초여름에 개화를 하는 품종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꽃은 개화량이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꽃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화량이 많아요. 이게 기본이고, 또한 겹꽃은 수세가 왕성해졌을 때는 겹꽃으로 피지만 모종 단계에서 적을 때는 혹꽃이 필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자리를 옮겨서 그럼 이제 클레마티스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요. 클레마티스를 펜스에 심는다거나 아니면 아치를 태우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화분에서 기둥을 태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폐우산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하나의 나무처럼 만드는 방법들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큰 대나무를 한 4개 정도를, 긴 대나무를 4개 정도를 이렇게 중간으로 모아서
하나씩 유인을 한 상태죠. 지금 저희는 묶어놨지만 사실 클레마티스는 알아서 덩굴을 잘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꽃도 섞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2-3주에 한 번씩 이 가지들을 크로스로 엮어주시면 훨씬 더 풍부한 개화량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있는 우산대를 활용했을 때도 지금은 이렇게 개체를 많이 심어놨지만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부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이 중심 기둥을 활용해서 이 우산의 꽃이 가득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는 영상은 따로 보여드릴 텐데 이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특히 타운하우스에 있으신 분들은 토심이 대부분 얕아요. 토심이 낮은데 이렇게 펜스를 다 태워도 충분히 식물이 뿌리가 내려서 펜스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권하는 건 토심은 최소 50cm, 제가 권장하는 건 60에서 70cm 정도는 나와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펜스의 높이를 충족할 수가 있고, 또 품종 중에 저희 홈페이지나 뭐 다른 데를 잘 보시면 최대 맥시멈 크기가 1.5에서 1m, 1.5m 짜리도 있고 3m, 4m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같이 높은 형태를 태울 때는 3m, 4m 짜리 품종이 좋고요. 다음에 펜스는 낮지만 풍성하게 빨리빨리 자라줘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1m에서 1.5m 내지 2m 정도 자라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어 놓은 다음에는 물 관리할 건 많이 없기 때문에 클레마티스는 그냥 말랐다 싶으면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활착된 후에는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없이, 화분 재배가 아니라 땅에서 크고 있다면 거의 물을 안 줘도 되는 품종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분에서만 키우고 있다 또는 초기 이식을 했을 때는 흙이 마르는 걸 관찰하셔서 그때마다 물을 충분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클레마티스는 뿌리는 시원하고 그리고 위에는 햇빛을 많이 받는 따뜻한 환경이 좋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뿌리 위에 덮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반 덮개보다 클레마티스는 자라면 자랄수록 하부에는 개화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부에만 개화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가장 흔히 알려진 꽃잔디라든지 이런 지피 식물들로 하부를 채워주면 클레마티스의 뿌리에도 좋고, 다음에 미관상으로도 하반부에 비어져 있는 클레마티스의 비어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장을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는 저희가 빨리 감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저희 매장 내에 있는 이건 큰 꽃 의아리입니다. 큰 꽃 의아리를 심어 놓은 건데 클레마티스를 대부분 키우시는 분들이 겪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다 시들고 있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클레마티스 시드름병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클레마티스는 특정한 병은 없지만 유난히 시드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곰팡이균에 약간 취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 과습이라던가 아니면은 통풍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곰팡이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 또는 낙엽이나 아니면은 병균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이 주변에 뿌려져 있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시드름병이다 아니다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육안으로 시드름병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서 환부를 없애고 이 자른 이 병을, 곰팡이 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냥 주변에 뿌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낙엽들까지 깔끔하게 다 치워줘야 앞으로 새로 자랄 새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래 둘 수 있겠죠. 그래서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전지를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시기적으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줘도 개화를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도 있고, 더 왕성한 성장을 위해서 잘라주는데, 그때 잘라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시드는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진짜 뼈밖에 앙상하게 안 남았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잘라주셔도 충분히 그 다음에 왕성하게 펼치니까 이 시드름병을 방지할 겸 전지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다, 건강한 클레마티스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클레마티스는 품종마다 이른 봄에 피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봄에서 늦봄에 피고, 아니면 늦게는 초여름에 피는 것도 있는데, 이른 초봄에 피는 거는 7월 이전에 전지를 해야 개화량이 많고요. 그 외에 봄이나 초여름에 피는 것들은 이른 초봄에 전지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도 클레마티스를 저희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받으시게 되면 줄기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꼬다리 맺혔더라도 아깝더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식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카트마니조라고 월동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 클레마티스를 비롯해서 실내에서 클레마티스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레마티스는 실내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햇빛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밝은 지역, 그리고 너무 덥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화훼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클레마티스고요. 만약에 실내에서 꽃을 화려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미나 이런 것들은 좀 키우기 어렵지만 클레마티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꼭 빛과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봄이어서 완벽한 꽃이 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가을 개화량은 봄 개화량보다는 아무래도 적어서 이렇게 포트에서 약간 꽃이 핀 상태로 보여드리게 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또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클레마티스를 키우시면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